중에서 그리고 제조업체에 보면은 저도 이스라엘 같은 데 가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삼성이라는 그룹들, 큰 회사, 또 LG라는 큰 회사, 방문하는 대학들마다 그는 세계적인 그런 회사가 있어서 너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20년간이 아마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한 나라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1988년 나름대로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과시하면서 다시 한번 국가 브랜드가 또 재확립되고, 그래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올림픽 이후를 겪으면서는 나름대로 이제 선진국의 초입에 도달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80년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자신감도 가지고 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8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이제 OECD도 가입을 하고 또 경제적 자신감도 가지고 국민들의 해외 영역에 대해 소비도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잠시 자만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1997년이죠. 1997년에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태를 맞으면서 상당히 많은 국부가 유출이 되고 이렇게 됐죠. 이때는 결국에는 제조업 중심에서 우리가 잠시 자만하면서, 그리고 또 산업 구조가 제조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나서 이때 대부분 IMF를 초래한 그 주 원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서비스업 중에서 특히 금융업 중에서도 해외 차입에 굉장히 의존하면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극격한 70년대 80년대에 성장의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차입을 통해서 성장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제가 그때 해외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환율이 800원대 1995년에 유학을 갔는데 97년에는 환율이 2,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200만 원을 보내면은 한 2,500달러를 제가 받다가 200만 원을 보내면 결국 1,000달러도 안 되는 돈을 미국에서 수령을 할 정도로, 결국 한 달에 반값도 안 되는 정도로 수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이 과정이 결국에는 산업 구조죠. 결국에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좌절하게 된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산업 구조 변화를 적응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1997년에 겪은 IMF가 그 결과가 지금 IMF를 다 회복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서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의 거의 100대 기업, 10대 기업, 대부분의 대기업을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거대 기업들, SK라든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주력 기업의 주식의 50%가 해외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우리가 하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은행들이, 이름도 우리은행으로 붙은 그 우리가 우리은행이 아니고 주식의 지분이 50% 이상의 해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그 기업에서 이익이 만약에 1조가 났다 하면은 약 5천억 내지 6천억을 해외인들한테, 외국인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 결국에는 우리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한다든지 담보대출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담보대출 그 결과로서 지불하는 상당히 많은 이자를 여러분들이 내면은 누가 가져가느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50%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MF의 휴유증이 어마어마하게, 어쩌면은 저는 일제시대 때 거의 36년간의 그 일제시대의 그 압제 못지않게 IMF의 압제가 아직도 남아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추후에도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바꿔 얘기하면 한국의, 결국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사야 되는데 살 여력도 없고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IMF의 그 낙인의 IMF 휴유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997년입니다. 97년, 98년을 겪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후부터 보면은 97년, 98년 겪었는데 그로부터 약 22, 3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또 흘렀고 10년 정도 지나서 2000년이 흘렀고 2010년이 흘렀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는 그럼 어떤 산업에 또 변화가 있었느냐? 90년대 우리가 IMF를 겪던 시절에 서비스업 이때는 가장 70년대, 80년대를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2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IMF를 겪을 때 3차 산업으로 이동하려는 초기 때 엄청난 타격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는 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3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름대로 신흥 재벌도 탄생을 했죠. 외국으로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애플 만들어지고 이런 인터넷과 또는 그 인터넷 기반의 많은 산업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죠. 이게 이제 일종의 3차 서비스 산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과 동시에 3차 산업혁명과는 구분이 됩니다. 3차 산업이라는 것은 1차 산업은 농업업 이런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은 제조업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인데 산업혁명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이죠. 그러고 나서 인터넷 산업혁명 이거 3차 산업혁명으로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무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2000년대 이후에 일어나는 인터넷으로 대비되는 3차 산업혁명.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3차 산업혁명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차 산업 때 한참 꽃을 피웠던 중후장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들이 그리고 화학이라든지 빛을 발하면서 90년대 중후반부터 또 탄생했던 게 뭐냐면은 기술이 초집약된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또 탄생을 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반도체를 시작을 했어요. 제조업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제조업이죠. 이것도 결국 2차 산업의 산물이죠. 2차 산업의 하이라이트가 반도체로 꽃을 피우고 나서 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한 거죠. 인터넷 혁명이. 인터넷 혁명이 발생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3차 산업혁명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 혁명의 기반이 되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등등의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3차 산업 혁명하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이버를 비롯한 여러 메일 쓰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홈쇼핑을 비롯한 여러 인터넷 결제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을 뭐가 산업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게임이라든지 심지어는 문화 산업 같은 경우도 한류로 대변되는 여러 예술 문화 콘텐츠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들 우리가 적응들을 해서 나름대로 적응을 잘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새로운 신흥 재벌들도 많이 나왔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다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새로 요즘에 이제 흔히들 보면은 이 3차 산업과 또다시 결합되는 업체가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2010년 후반, 2020년 이후부터는 3차 산업혁명에 또는 3차 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서 그 여유를 즐길 때가 아니고 다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AI로 대변되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가 그래도 몇십 년간 세계 최고의 부자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살짝 넘어갔어요.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프 베조스는 어떤 회사의 CEO인가요? 아마존이라는 물류 회사였어요. 그래서 물류가 분류하고 배송하고 하는 등등이 컴퓨터, 자동화, AI가 자동화하기 전에는 굉장히 계속 적자를 내던 기업인데 AI를 컴퓨터와 대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모든 물류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는 이런 시스템이 산업에 적용되는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는 알지 못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괄목할 회사가 아니던 아마존이 지금 세계 최고 회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혼하면서
부인한테 위자료만 45조를 줬죠.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또 좀 이따 하게 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